네, 중력가 속도가 10m/s 제곱이 적용되었을 때, 첫 번째, 우리 1번 문제죠. 다리 위에서 처음 속력이 0으로 사과를 가만히 놓았다 그랬습니다. 2초 후에 사과의 속력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우리 가속도가 이렇게 이제 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죠. 그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가 되는데 그 값이 10m/s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속도가 처음에 이제 정지 상태로부터 1초가 지나고 2초가 지나고 그럴 때마다 매 1초마다 속도가 초속 10m씩 증가하죠. 그래서 1초가 됐을 때 속도는 10이 되어 있을 거고 또 1초가 지나면 즉 2초가 되면 그때는 속도가 또 10이 돼서 20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나중 속도는 초속 20m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까지 사과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사과가 여기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여기까지 이동해 있는데 즉 낙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낙하 거리는 이 VT 그래프에서 여기 2초까지 이동한 요 V와 V 그래프의 T축이 만드는 요 넓이, 여기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그게 이동한 또는 낙하한 높이 H는 가로가 2초가 되죠. 2초. 그리고 세로는 초속 20m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이니까 이걸 2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넓이는 20m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20m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 과정에서 중력이 한 1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우리 이게 이제 일과 에너지에서 힘이 하는 일이죠. 힘이 한 1. 물론 이거는 사과에 하는 일이겠죠. 사과에 하는 일. 자, 힘은 일정하죠. 지금 중력은 mg가 되고 사과가 이동한 거리가 중력 방향으로 20m를 이동했어요.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본래는 힘 곱하기 거리예요. 공식이. 자, 그러면 m은 0.2kg입니다. 0.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는 9.8 뉴턴 퍼 킬로그램 또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해도 되겠죠.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20m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 값은 9.8이라고 하지 말고 10이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우리 10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40이 되겠죠? 그렇죠? 40 뉴턴 미터가 되는데 뉴턴 미터는 줄로 써줘야죠. 그래서 40줄이 답이 되는 겁니다. 1, 2, 3번 문제 시리즈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잘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경사면에 놓인 물체가 있다. 경사면과 물체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 계수도 주어져 있죠. 작은 경사각에, 즉 세타가 작을 때는 마찰이 얼마 안 되니까 마찰 힘이 가해지는 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체가 당연히 정지해 있을 텐데 이 각이 점점 커지면 미끄러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가 정지해 있을 수 있는 최대 경사각, 이 최대 경사각보다 조금만 더 경사각이 크면 이제 미끄러질 겁니다. 그래서 최대 경사각인 순간이라고 하자. 지금을 아예 최대 경사각 이 주어진 그림이 순간이라고 하자면 이때 힘이 이렇게 작용하는 게 그려져 있어요. 자유물체도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이 힌트가 되는 거고, 자, 이때 이 FG를, 즉 FG는 뭐예요? 이게 FG는 중력이죠. 중력을 분해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력을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분해해서 이쪽 각이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이 각이. 그래서 이만큼은 mg, fg가 mg잖아요. mg
네, m하고 g가 뭐 굳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써봅시다. 이물체의 질량을 m이라고 했을 때 mg sin 세타가 되고 이 수직 방향의 이 힘은 이 힘이죠. 이건 바로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세타 m이라고 뭐 나중에 붙여줍시다. 그러면 이 축을 이제 우리가 x축으로 두는데요. x축 방향의 알자 힘은 x축 방향의 알자 힘은 mg sin 세타가 되고 반대 방향이 마찰력 f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힘이 0이 아니면 이제 물체는 그 방향으로 가속을 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우리가 적용한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 이게 원래는 이게 0이죠. 이건 정지하고 있을 때는 0인데 이제 미끄러지는 순간 운동 직전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에는 0이 아니잖아요. A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FK를 알아야 가속도도 구할 수 있고 모두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은 가속도 구하는 건 2번에서 할 거고 1번에서는 물체가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경사각인데 정지해 있을 때는 운동 마찰력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써줘야 되죠. 정지해 있을 때는 X방향의 알자 힘은 mg sin 세타 마이너스 fs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 이걸 fs의 맥시멈 이렇게 써줘야겠죠.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다시 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x축 방향의 알자 힘을 구하면 mg sin 세타가 되고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인데 지금은 이제 정지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지 마찰력이 가해지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에서는 이게 FSM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 그럼 그때까지는 아직 정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의 힌트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수직력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력의 마찰 계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정지 마찰 계수. 그런데 지금은 수직력이 mg 코사인 세타하고 평형을 이루고 있죠. 그죠? 요 y축을 보면 위쪽 방향으로는 fn인데 아래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예요. 하지만 y축 방향의 알자 힘은 0이죠. 이건 지금 x축 방향으로만 운동하는 거지 y축 방향으로는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찰 역식을 이렇게 대입을 해서 그러면 요 뮤s 코사인 세타로 fsm을 대신 써줄 수 있죠. 그럼 이 식은 이렇게 내려와서 mg sin 세타 m 최대값 세타 m 마이너스 fsm 그게 바로 뮤s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뮤s는 얼마 구해볼 수 있어요. 그죠? 뮤s를 구했더니 코사인 세타 m분의 사인 세타 m이 돼요. 자, 그런데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되죠.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경사각 세타를 구하라 그러면 세타는 탄젠트의 역함수. 이거 우리가 아크 탄젠트가 되겠고 이걸 뮤s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경사각이 이제 이 각보다 더 크면 그때부터는 미끄러지기 시작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가속도를 써줘야겠죠. x방향의 알자임은 mg 대사인 여기 세타 m 더하기 10 마이너스 이때의 운동마찰 개수 fk는 어떻게 돼요? 는 ma가 돼서 이 a를 이제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fk는 또 뭐예요? fk는 여기 이 식과 마찬가지로 μk
이 fn 즉 mu k ng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세타 m 더하기 10이죠. 이 각을 이렇게 넣어서 운동마찰력은 수직력의 운동마찰계수를 곱한 거죠. 이게 0.2를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는 얼마 넣어줘야 돼요? 0.5를 대입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좀 어렵네요. 많이, 그죠? 4번이 좀 어렵습니다. 해보시고 네, 다음으로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과 같이 지금 2kg과 1kg이 매달려 있을 때 줄에 작용하는 장력을 구하라 그랬으면 이제 자유물체도 그림을 한번 그려주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줄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줄이 끌어당기는 힘, 이걸 장력 T라고 하고 아래 물체는 위로 이렇게 끌려가겠죠. 어떤 T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체에게는 지구가 당기는 중력도 존재하죠. 그걸 M2G 이렇게 되고 마찰이 없다고 한번 합시다. 그렇죠? 마찰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없기 때문에 아마 마찰은 없겠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M1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을 구해보면 T밖에 없어요. 그렇죠? T만 작용해서 물론 수평 방향의 T죠. T가 작용해서 M1 곱하기 A가 될 겁니다. 그렇죠? F는 MA. 그리고 M2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M2에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시키면 M1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자면 그 방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고, 그 M2는 아래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래쪽으로. 이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자. 그래서 M1에게 오른쪽이 X축이지만 M2에게는 아래쪽이 X축, 같이 움직일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두 물체가 이렇게 같이 묶여 있을 때는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방향을 동일한 X축으로 두고 문제를 푸는 게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이 M1에게는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M2G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T가 가해져서 M2A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번식과 2번식이 있는데 좌변끼리 더해요. 좌변은 좌변끼리 더합니다. 그러면 T하고 마이너스 T가 소거돼서 좌변은 M2G만 되고 우변은 M1 더하기 M2A로 묶어져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를 구하면 M1 더하기 M2분의 M2G가 되겠죠. 분자가. 예. 그래서 여기서 A를 구하죠.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숫자를 가지고 구해서 1번식에 대입을 하면 T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나머지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경사각이 30도인 경사면 물체에 가해지는 힘과 여기서는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래서 가속도니까 요거를 우리가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요거를. 자, 경사면이 있는데 이 경사면에 가해지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이 가해지죠. 중력. 아래로 mg. 그렇죠? 그런데 이 mg를 분해해서 경사면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 세타일 때,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가 됐었죠. 따라서 이 미끄러진 방향으로의 알짜임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 요거에 의해서 f는 ma가 되니까 a는 g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예.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역시 계산 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7번 문제는 도르래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M1, 다른 하나는 M2. 자, 얘는 이제 2kg, 요건 3kg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거 역시 M1이 위로 움직인다면 M2는 아래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럼 이 방향을 플러스 X 방향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M1에 가해지는 알짜의 힘, M1에 가해지는 힘들을 보면 역시 줄로 이렇게 당기겠죠. M2도 줄이 당겨지겠죠. 그리고 지구가 M1을 아래로 M1G,
M2를 아래로 M2G의 크기로 중력을 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입자 M1에 대한 뉴턴의 제2법칙인데요. 위쪽으로 가해지는 힘을 T, 여기 둘 다 T라고 합시다. 그래서 T가 가해지고 반대 방향으로 M1G가 가해져서 F는 MA가 되는 거고요. M2에 대한 식을 보면 M2는 내려가는 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2G 그 반대 방향으로 T가 가해지고 이렇게 해서 MA가 되는 겁니다. 이거 역시 앞에서 구했던 요 과정이죠. 여기 이렇게 5번 문제와 동일한 형태로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해서 이렇게 써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2개 더한 거 여기다 쓰고 는 오른쪽 2개 더한 거 여기다 써서 A로 묶어내주면 A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이 A를 1번식이나 또는 2번식에 대입하면 T도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숫자로 값이 다 나와 있어요. 2kg, 3kg, 중력가속도 10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에 넣어서 식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질량값을 대입해 주는 겁니다. 중력가속도도 나중에 대입해 주고 처음부터 대입해 주면 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됐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를 이쪽으로 와야 돼. 수를 을 이쪽으로 와야죠. 을이 빠졌네요. 저쪽으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L은 1m, 세타는 60도. 다 나중에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미리부터 대입하면 문제 풀기가 좀 복잡해져요. 자, 추가 최저점을 지날 때의 속력, 여기의 속력을 V라고 하자. 여기 속력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던 오른쪽에 있던 추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얼만큼 내려온 거예요? 높이가 요만큼만 내려온 겁니다. 요만큼의 높이는 이 긴 길이에서 여기 이만큼을 빼준 거죠. 그럼 요만큼만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낙하한 높이 이걸 H라고 하자고요. 낙하한 높이 H는 저 줄의 길이 L에서 여기 L 코사인 세타를 빼준 겁니다. L에서 L 코사인 세타를 빼준 거니까 H를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L과 세타로부터 낙하한 거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면 여기 mg 방향으로 h만큼 낙하했죠. 그래서 mgh가 중력이 하는 일이 되고 이 중력이 하는 일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위에 있던 물체를 지구가 끌어당겨서 아래로 갖다 놨다.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게 지금 위에 있죠? 요거는 좀 아래로 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 높이, 낙하한 높이 h를 구해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힘 곱하기 거리가 이게 중력이 하는 일이니까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m하고 m은 좌우변에서 약분이 돼서 v는 얼마 구할 수 있죠. v는 루트 2gH가 되니까 여기에 값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평형 상태로부터 아래 그림이 아니라 이거 오른쪽 그림이에요. x는 10cm 여기 있던 물체가 질량은 0.2네요. 그죠? m은 0.2kg인 물체가 가만히 놓으면 쫙 용수철을 끌어당겨서 원점으로 이렇게 오겠죠. 여기가 원점이라고 하자면 요 점이 원래 이제 원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생겨나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감소하죠. 그죠?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감소한 포텐셜 에너지인데 처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었다가 나중에는 2분의 1 k
이거를 나중 좌표를 D라고 할까요? X에 지금 X잖아요. 주어진 X에 있다가 여기까지 오면 이건 D가 되는 거죠. D라고 합시다. K, D의 제곱이 돼요.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는 처음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줄어듭니다. X에서 D로 왔으니까. 줄어든 만큼 뭐예요?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어 있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주어진 값을 가지고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2분의 1 K X제곱 마이너스 D제곱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사실 D예요. D. 그죠? D.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2분의 1 K D의 제곱은 2분의 1 K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D의 제곱이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식을 이제 이렇게 미리 바꾸지 말고 너무 빨리 바꾸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요 값하고 지금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 운동 에너지가 그림에서 보면 자, 처음에 여기가 처음이죠. 여기 있을 때가. 이때는 2분의 1 kx 제곱이라고 하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요. 정지에 있으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어디쯤 왔어요. 중간에 어디쯤. 그러면 여기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겠고 그리고 역시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평형으로부터 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같은 거죠.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식을 써놓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그런데 이 둘이 어때요? 이 둘이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둘이. 똑같다는 얘기는 얘라고 그냥 써놔도 되는 거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 값은 얼마예요? 이 둘을 더한 건 그냥 KD의 제곱이에요. 그죠? KD. 이 2분의 1 KD 제곱이면 요건 똑같아서 2분의 1 KD 제곱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아니면 여기 식에서도 이거 자체가 2분의 1 KD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얘를 이항해서 KD의 제곱은 2분의 1 K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K는 약분하고 D만 구하면 D를 얼마 구해줄 수 있어요. D를 구했더니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루트 K인데 2로 나눠줘야 되니까 루트 2분의 이거 뭐 잘못 썼네요. 그죠? 예. K는 약분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루트 2분의 X가 돼야겠죠? 예, 이렇게 D를 구할 수 있다. 나머지 2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의 2배다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같은 게 아니라 요거는 요거의 2배가 되는 D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인데요. 10번은 총알을 빵 쐈더니 여기에 탕 박혔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이렇게 H만큼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충돌 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죠. 그래서 충돌 후에 2분의 1 m 더하기 m 이렇게 결합됐잖아요. 그렇죠? 실탄이 결합이 됩니다. 그렇죠? 결합이 돼서 이게 V, 대문자 V라고 합시다. 충돌 직후의 속력이 대문자 V예요. 그럼 2분의 1 MV 제곱이 높이 올라가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M, G, H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V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V는 루트 2G, H로 구해집니다. 뭐 M은 약분될 테니까요. 그죠? 그런데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충돌 직전의 운동량은 실탄만 폭력 V로 운동하고 있었는데
충돌 직후에는 둘이 합쳐져서 V로 운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V를 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를 구하면 M 더하기 M 루트 2지 H가 됩니다. 따라서 총알의 속력 V는 여기서 구해주면 된다고요. 총알의 속력 V는 어떻게 돼요? V는 M분의 M 더하기 M 루트 2j 이런 식으로 V를 구해볼 수 있겠죠. 주어져 있는 값들을 이때서 이제 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대입하지 마시고, 그래서 속력을 몇 미터 퍼 세컨지 구해줄 수 있다. 정답이 간혹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보셔야 됩니다. 자, 질량 50kg인 사람이 초속 10m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죠. V.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2분의 1 mv 제곱에 대입을 해서 몇몇 줄이 나오게 되겠죠. 예. 자, 12번 보겠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항상 충돌에서는 적용해야 돼요. 자, 충돌 전이에요. 이게 전. 이게 충돌 후. 자, 10kg이 2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운동량은 10 곱하기 2. 그냥 우리 20 그럽시다. 20. 그래도 곱해줄까요? 10 곱하기 20. 자, 그리고 2kg이 초속 4m인데, 이거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렇게 써주자고요. 그럼 20 마이너스 8이니까, 운동량은 12. 자, 운동량은 질량하고, 속도를 m하고 v를 곱한 거니까,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됩니다.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돼요? 10kg이 초속 5m로 그래서 10 곱하기 0.5가 됐고, 그리고 더하기 얘는 질량을 얼마라고 그랬어요? m이라고 그냥 해봅시다. m이 아니라 2라고 주어져 있죠. 2. 그래서 mv 해주면 2v가 되는 거죠. 2v. 그래서 이거는 5 더하기 2v가 되는데, 운동량은 보존이 돼야 돼요. 따라서 EV는 얼마예요? EV는 7이 돼야 되나? 7. EV는 7이 돼야 됩니다. 7. 따라서 V는 3.5가 돼야 되죠. 2분의 7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3.5. 답이 나와 있으니까. 자, 이 충돌은 탄성 충돌인가 비탄성 충돌인가? 자, 탄성 비탄성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운동 에너지의 합, 그렇죠? 전체 운동 에너지죠. 전체 운동 에너지가 충돌 전하고 충돌 후하고 같으면 탄성, 그렇지 않으면 비탄성. 비탄성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이 200N의 힘을 줘서 끌고 있어요. 10kg의 상자를. 그런데 상자는 수평으로 10m 이동합니다. 이때 사람이 물체의 한 일. 그럼 사람이 물체의 한 힘이 한 일이니까 여기 200N이 한 일이라고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힘이 하는 일은 힘 곱하기 그리고 변위 곱하기 둘이 각도가 코사인 30도가 있으면 코사인 30도를 더해주면 된다. F는 2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델타 R은 변이죠. 10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답은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얼마 나옵니다. 이게 답이 되겠어요. 여기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영상이 좀 늦긴 했는데 그냥 일부러 이 시험 문제하고 똑같이 많이 내려고 시험 문제를 영상을 좀 안 올리려다가 또 여러분들이 또 요청이 있어서 어쨌든 올려봤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아직 조금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퀴즈 문제 잘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